반갑습니다. 송철호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게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젊은 독서코치에 대해서 밑에 옛 선인의 독서법을 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어떤 독서법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게 르누아르라는 프랑스 인상법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르누아르의 초기 작품인데 창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 그 속에서 책을 읽고 읽는 젊은 여인의 행복이 다사롭게 접혀있는 그림의 뜻입니다. 다사롭게라는 게 순우리말이죠.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일어난다. 보면 점점 온기가 느껴진다. 그런 것이 우리말의 다사로울 겁니다. 이 그림, 이쪽이 이제 밝고 이쪽이 좀 어두운 쪽인데요.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젊은이의 행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얼굴이 건강한 얼굴이라 하대요. 저는 건강하기도 하고 벌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책을 많이 좋아하시고 읽을 수도 있는데 혹시 책 읽는 게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독서가 즐거워서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되니 읽는 사람도 있고 요새 독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책 읽는 게 즐거운가 제가 물어본 거죠. 우리 선생님은 책 읽는 게 즐겁습니까? 아주 즐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도 좀 있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아주 모범적인 답변. 시간이 있어서 틈틈이고 마음의 양식을 얻고 아주 좋은 답변이죠.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저 태계 선생이나 이런 데가 혼나죠. 시간이 있어서 책 읽을 때 혼납니다. 시간이 없어도 찾았으니까 그렇죠. 우리 이쪽에 계신 선생님은 책 읽는 게 즐거운가요? 독서가 즐거운 거 잘 아는데. 예? 기분 나쁘거나 이러시구나. 그거 즐거우면 즐겁고 기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시간을 정해서 일정 시간 읽고 그리고 꿈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을 그렇죠. 옛날에는 시켜서 공부하고 이런 시작이었어요. 순간부터 이제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게 공자가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잘할 때는 언제입니까? 즐거워서 하더라죠. 잘하는 내가 즐거우면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 전국에 인문학이라는 용어도 많지만 독서 토론 책 읽기 모임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초빙 받아가서 강연하기도 하고 독서 토론을 지도해보기도 하는데 10개가 7개 전 좀 실망해요. 그래서 좀 뭐라 해요. 혼낸다는 말은 안 맞죠. 제가 근데 좀 잔소리를 좀 해요. 싫어하는 데도 있고 맞다고 하는데도 잔소리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은 즐거워서 책을 읽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읽고 난 뒤에 당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냥 읽었다가 아니고 나는 이거 한다가 아니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나는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제가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책 선정부터 제가 좀 뭐라 해요. 당신들은 이 책이 좋아서 선정했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 즐겁습니까? 당신에게 이 책은 맞는 책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가는 독서 모임마다 대부분 비슷한 책 선정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서울대 교수가 추천하는 100대 독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해요. 서울대 교수가 추천하는 딱지 수준에서 추천이 많아요. 그리고 추천한 교수가 대부분 60대 안팎이에요. 그러면 60대 안팎의 서울대 교수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의 특징이 보면은 인품이 자기 연구진 평수만큼 해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추천해요. 내 잘하는 것만 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60대 서울대 교수님이 좋아하는 수준의 책은 좀 높은 게 많아요. 그리고 약간 어려운 걸 많이 제가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과연 진짜 이 책 쉬워요? 니코마코스 율리아 쉬워요? 칸트 순수이성 비판 쉬워요? 아니 쉽다 어렵다 보다가 재밌어요 물어봐요.
왜냐하면 독서는 약간 어려움을 좀 해야 되잖아. 쉬운 걸 하면 안 돼, 또. 제가 또 자주 보는 데가, 에이, 교수님과 어려움 안 하면, 그럼 쉬운 거 말고 다 말로 겁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죠. 에이, 저는 나이는 너무 똑똑한 사람도 싫어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싫다 해야 돼요? 그럼 당신보다 안 똑똑한 사람을 만나라. 아이고, 좋죠. 라고 할 말도 많고. 제가 또 뭐라 할게요. 나보다 안 똑똑하고 나보다 배울 것 없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 당신은 발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끊임없이 퍼붓고 보는 거죠. 얻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책 읽기는 어떻게 해도 쉬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하지만은 가끔은 그래도 조금 어려운 거 사유를 해야 되는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 좀 하고 못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바깥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책도 어려운 거 봐야 되니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려운 거 보시라 그래. 왜? 어려운 걸 봐야 먹고 살 거를 힘든 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좀 하나 들어있죠. 남 다 아는 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국지 봤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인물 중에 우리는 좀 덜 유명해요. 손권이라고 있죠. 우리는 제갈량, 유비, 조조 이런 손권이 오나라의 군주 손권이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13살에 이미 조조가 뭐라는 줄 압니까? 손권을 보고 13살 손권을 보고 조조가 한 말이죠. 나는 천하에 저런 아들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겠다는 게 손권인데 그 손권이 왜 이를 떡해요? 왕이니까 그 14살 때 왕이니까 회의를 참 사람에게 다 듣고 하는 말은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손권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다 폐기처분하래요. 그리고 그게 안 나온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게 지금 유명한 거고 이게 유행하는 거라니까 손권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유명한 거, 지금 유행하는 거 남들 다 아는 거잖아. 남들 다 아는 거 우리 지금 이런 거 하면 남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고 나온 거는 지금부터 싹 좀 없애고 지금부터 안 나온 이야기 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맞는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찾을 때 내가 발전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독서할 때 행복해지는 거, 여기서 요 여자를 그런 거고요. 대체로 설명해 보면은 이게 얼굴이 건강하대, 햇빛을 받아서 붉은스름이 건강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건강하다는 걸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원래 11월 달에 맹자에 관한 책을 냈는데 그게 이런 말을 적었어요. 기분에 대해서. 사람이 기분이 좋다가 뭐냐면요. 기는 내 몸의 에너지거든요. 즉 내 몸에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면은 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지면 내 몸이 좋아져서 내 표정이 좋아져. 내 표정이 좋고 마음이 좋으면 내 입에서 나는 말과 내 행동이 기분 좋게 나와요. 그러면 남들은 나를과 관계하는 나를 만나는 남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잖아요. 소화기 보면 제일 처음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예의 바른 말, 행동, 용도 많이 드리기?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표정. 즉 부모님을 뵐 때 내 표정을 밝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라. 가만히 보면 맞잖아요. 아니 내가 부모님을 입은 말은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근데 표정은 온갖 짜증나는 표정 짓고 말하면 부모님 행복합니까? 행복은 모든 것의 출발이 뭐다? 표정. 그럼 이 좋은 표정이 나오려면 뭐지 됩니까?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좋으면 뭡니까? 몸이 좋아요. 몸속 에너지가 좋아지면은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차면은 몸이 좋으면 마음도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면은 그런 나를 바라보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게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책을 읽으면서 행복하고 책을 읽으면서 뭡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은 건강해졌다는 소리예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데 온 인생이 자꾸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책을 잘못 읽는 겁니다. 아니 책 내용은 슬픈 걸 읽더라도 내 표정은 좋아야죠. 남의 슬픔은 나의 기쁨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죠? 그래서 책을 읽음으로써 나는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니까 내 몸에 좋은 에너지가 차. 좋은 에너지가 차니까 내 표정도 좋고 말도 좋고 행동도 좋아. 덩달아 나와 관계하는 사람도 좋아. 즉 좋은 독서는 뭔 줄 압니까?
내가 책을 읽는 게 즐겁다. 즐거움은 내용이 즐겁다도 있고 내가 모르는 지식을 습득해서 즐거운 것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도 즐겁고 책을 통해서 남을 알아가는 것도 즐겁고 책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깨추려 보는 것도 즐겁잖아요. 그 즐거움이 내 몸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건강해진다. 책을 읽었는데 점점 몸이 찌그러지고 짜증나고 표정이 안 좋아진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항상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가끔 뭔가 마음이 기분이 안 좋고 찌그러지고 몸이 나빠지면 안 만나야 돼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물론 그 전에 나도 기분 좀 표정 좀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독사는 여인, 이 그림 제목이 독사는 여인이에요. 근데 독사는 여인의 그림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말하는 이 그림 제일 좋아하고. 이 르누아르가 인상파고 인상파는 특징이 빛입니다. 프랑스, 파리, 빛 이게 르누아르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무슨 그 강의를 하든 중요하게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독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책 읽기라는 말도 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책 읽기라는 말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책은 한자잖아요. 읽기는 우리말이거든요. 한자 우리말 조합이 되는 건데, 그죠? 자, 여러분, 그럼 독서가 뭡니까? 독서 클럽, 독서 책, 독서 코치가 독서는 뭡니까? 이 말입니다. 그냥 책 읽기가 아닙니다. 뭐다 여기에 나와 있죠. 글을 읽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독서란 뭡니까?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텍스트가 뭡니까? 책이죠. 우리 도서. 그러면 책을 읽는다는 건 뭔가? 그냥 읽는다, 외운다, 기억한다가 아니고 뭐다? 책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 해석한다는 것은 풀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독서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읽는 책의 의미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독서입니다. 그런데 여러 독서 토론팀에 제가 지도 선생으로 가보면 느끼는데요. 독서가 좋다고 할 때는 한 번씩 모이가 막 하고 일주일에 책 읽기 하는데 이해를 잘 안 해요. 의미 분석을 잘 그냥 읽는 것만 해. 그래서 물으면 우리는 1년간 읽은 책 목록이 쫙 있어. 뭐 읽었고 뭐 읽었고 총균세도 읽었고 설편 열대도 읽었고 뭐도 읽고 쫙 있어요. 근데 읽은 걸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책 제목 알고 작가 알고 간단한 소개 정도 알지 내용은 몰라요. 진짜요. 아니 그걸 못 읽은 거죠. 프랭클린 데카르트 뭐 읽었는지 잘 몰라요. 그럼 나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읽었는가? 나는 그 책 봤다가 최고의 큰 가치더라고요. 나는 원래 플라톤의 국가론을 봤다. 한비자를 봤다. 여기까지가 최고의 가치인데 한비자 내용이 뭔지 몰라. 기본만 알아. 외웠어. 중요한 거는 뭐다? 의미를 해석하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는 뭔 줄 압니까?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체득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서는 문자 언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 문자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책 속에는 의미가 있죠. 작가가 글을 쓸 적에는 그냥 쓰지 않았으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그냥 막 쓴 거는 낙서입니다. 낙서와 글의 문의 차이는 의미 여부인데 모든 글에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자세히 보면 문자 언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죠. 여기 뭔 줄 압니까? 아니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내가 구성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의미가 구성한다는 뭘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잖아요. 해석하면서 읽어서 책 속에 있는 의미 파악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나의 의미입니다. 그 책을 통해 작가 의도 파악에 넘어서 뭡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나에게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나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나는 무슨 책을 읽지 작가의 의도 파악한다. 그건 나는 의도 파악하는 거고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최고의 독서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한 예입니다. 논리적인 글을 읽으면 문제 됩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습득해야 된다.
논리적인 거를 읽으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습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논리적인 거를 많이 읽었어. 근데 사고는 전혀 논리적으로 안 해. 그러면 왜 읽었죠? 나는 논리적인 책을 읽었다고밖에 없잖아요. 읽었으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렴풋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읽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거는 문학적인 거입니다. 논리적인 거는 실용적인 거죠. 보고서 같은 거, 기사문 같은 이런 건 논문이고, 정서적인 거는 문학 작품 같은 겁니다. 그럼 인간과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해야 된다. 문학 작품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을 통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읽었다가 압니다. 그래서 왜 책 읽기 좀 힘든 책이죠.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브가 형제라는 책이죠. 좀 힘들어요. 제가 읽으면 너무 힘들어더라고요. 왜 힘든 줄 압니까?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름도 너무 길어. 무슨 막 이름이 엄청 길고 퍽퍽퍽거리 싸가지고. 근데 그 책이 왜 세계적인 명제인 줄 압니까? 그 속에는 너무나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있고, 인간이 평소에 보여주는 것과 평소에 보여주지 못하는 이면적인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인간사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인간의 모습을 뭔가 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내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게 뭐다? 카라마조브가 형제다. 그 유명한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읽혀야 될 책은 이제 영어책, 수학책이 아니에요. 동화책, 문학책이에요. 왠줄 압니까? 영어책과 수학책에는 뭐가 없습니까? 상상이 없어요. 수학책이 상상 없어요. 근데 문학책에는 상상이 있어요. 우리가 영상 보는 상상이 없어요. 황순원의 소나기를 책으로 읽으면 뭐합니까? 소년이 소년을 업고 갔다, 이게 옥문이 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리는데,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상상 공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상상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면 사유 공간이잖아요. 사유 공간이 크면 클수록 뭡니까? 남이 하지 못하는 것,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남보다 앞서가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세계적인 기업가들 대부분이 인문학을 전공한 자가 많아요. 왜? 오너 밑에, 그러니까 리더 밑에 참모는 경영학을 하든 기술공학을 하든 많은데, 맨 위에 있는 오너 중에 인문학자가 많아요. 이유는 최고 경영에 있는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뭡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문제가 발생해서 뚫고 가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상상의 영역이고 사회공간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래 말하면 뭐 이라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정주영이죠. 돌아가신 분. 아사만인가 그 옛날에 방주자체 이야기 나오죠. 조수 가만 민물과 썰물의 차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왜십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토목학자 다 불러놔도 극복이 안 돼요. 좀 놀랍게 하면 밀물하고 뭐 없애쁘잖아요. 근데 정주영이 어떻게 했답니까?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하는 게 배 만드는 거. 현대중공업 무려 20몇만 톤짜리 배 끌고 와서 바다 앞에 딱 놔놔. 배가 막아보니까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관계됩니까? 정주영은 제가 그 초등학교 중퇴인가 그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왔다? 이거 상상이잖아요. 창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뚫고 나가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책 읽기, 문학 읽기가 잘 돼야 되는데 너무나 안 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올라가면 제가 볼까는 저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차라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공부한 사람들 더 나아요. 지금의 아이들은 공부를 엄청 시켰지만은 엄청 시켜가지고 그나마 공부 잘하는 가면 병원 가잖아요. 아니, 당연히 공부 잘하는 병원으로 가요, 제가 보고. 병원에 가든가. 병원 가서 하는 일은 창의적 사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상상력을 너무 많이 말하고 의사 안 됩니다. 맞잖아요. 의사는 정확하고 꼼꼼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가야 되는 철학과, 물리학과, 그 다음에 진짜 가야 되는 사람은 기계공학이나 공학도 좀 늘어나야 된다. 그거 안 가는 거죠. 상상의 문제는 모르겠어. 요겁니다. 그죠? 자, 글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 작가의 의도까지 파악하여 해석하고 감상하는 것. 여러분은 책을 읽을 적에 그냥 읽지 말고 작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가장 첫 번째 출발, 작가는 왜 이 책을 썼을까? 작가는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거를 통해서 이 책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는 내 인생에서 내 가치관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다시 파악해서 나와 내 거 해야 돼. 그러면 어찌 됩니까? 진짜 한권 잘 읽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려면 한 번 읽어서는 잘 안 돼요. 아니 한 번 읽어도 되는데 어떻게 읽는다?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한 페이지 읽는데 한 달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독서는 앞에 여기 이야기 여기 독서에 다녀야 했으니까 우리는 독서 코치만 하는 거. 저는 뭘 시키면 이제 용어부터 자꾸 찾아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야 기준이 쓰고 기준이 있어야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다양한 언어를 쓰고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코칭, 티칭도 있는데 티칭과 코칭은 다르죠. 티칭은 글자가 들어보면 가르치는 겁니까? 뒤에 교수. 우리가 대학의 교수라는 말은 뭡니까? 가르침을 주는 사람, 지식 전수자입니다. 선생은 뭡니까? 앞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한류 가서 사설에 따라 앞에 놨다가 뭐가 됩니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읽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이고. 교수는 뭡니까? 아는 바 많은 거 전달한다는 게 교수죠. 그게 티칭이죠. 그러면 티칭은 뭡니까?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 쉽게 말하면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지식이나 가치관을 넣어주는 것. 티칭은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넣어주는 사람, 아니 누군가 넣어주는 게 티칭이에요. 그럼 코칭은 뭡니까?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끄집어 내주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저 아시겠죠? 제가 티칭한다는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를 저분한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잖아. 이래라 이건 뭡니까? 티칭이고 코칭은 뭔 줄 압니까? 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코칭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저기 스포츠 뭐 코치들이 많은데 가끔 코치가 있잖아요. 티칭은 뭐예요? 제가 저 야구를 좋아하는데 가끔 보면 야구 선수들이 불운하게 망친 선수들인데 누구인 줄 압니까? 가끔 그런 데 어떤 줄 압니까? 어느 코치마다 자기 스타일을 강요를 해요. 선수한테 야 니가 틀릴 때 이래 저래 그러다가 니만 코치 잘리고 나가 다른 코치요 또 이래봐 저래봐 이래. 그래 이 선수는 계속 코치 올 때마다 자기 스타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코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티칭 선생이잖아요. 코치는 뭐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질을 잘 알아서 끄집어내서 극대화시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게 코칭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독서 코칭은 뭡니까? 여러분의 독서를 제가 돕는 거잖아요. 어떻게 독서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은가? 여러분을 끄집어내는 거죠. 제가 설명에 넣어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티칭은 주는 것, 코칭은 끄집어내는 것, 돕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있죠. 내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끌어내 다듬어 주는 것. 내 것을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잘 다듬어 주는 것. 그게 코칭. 그래서 독서 코칭은 그런 뜻입니다. 한국인은 독서 문화입니다. 뭐 수양사도 독서 문화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 문화. 우리나라 사람의 독서는 좀 성향이 좀 다릅니다.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기 위해 책을 낸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책 읽는 게 독서란 게 뭐다? 심신 수양이 1번인 거예요. 독서는 심신 수양이에요. 교양을 넓히고 심신을 수양한다. 즉 독서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독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뭐부터 가르칠 줄 압니까? 수학부터 가르쳐요. 수학이 뭐가 담겨있습니까? 니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담겨있잖아요. 부모님께는 이렇게 하고 형제한테 하고 이거 가다가 어른한테 하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다? 독서예요.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올바른 인간이라는 게 독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요 용어죠. 심신이라고 했잖아요. 심신은 뭡니까? 마음과 몸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뭐 철학이라서 하고 동양의 성리학에서 하면은 정신세계만 강하면 아닙니다.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성리학은 유학에서 하는 건 뭔지 압니까? 자꾸 정신만 강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찰하고 수신한다는 말이죠. 수신. 수는 닦을 수자고 신은 뭡니까? 몸 신자잖아요. 근데 네 수신하기 위해서 지금 수신이 뭡니까? 그냥 들으면 내 정신을 가고 닦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몸을 닦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철학에서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요. 몸과 정신은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이고 같은 거예요. 즉 몸이 건강해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좋은 생각을 가져야 몸이 건강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올바른 인간이 되고 내가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뭐부터 해야 된다? 내 몸을 갈고 닦아야 돼요. 내 몸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옛날에 훌륭한 선비들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습생,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뭘 먹고 점심 때 뭘 먹고 저녁 때 뭘 먹고 어떻게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식생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거를 통해서 내 몸이 맑아지고 내 몸이 건강해져야 만다 내가 사유할 수 있잖아요. 아주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솔직하게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면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면 몸이 중요해요. 근데 몸이 건강해지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그래서 맹자에 보면은 그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많다 적어놨어요.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은 나는 진짜 공부를 잘 한번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도 놀 거 다 논다. 그럼 뭐한 뜻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건강해야 된다 하면서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잠은 자는 둥 마는 둥 몸은 혹사하는 둥 마는 둥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그러는 거 건강을 바란다는 것은 안 되죠.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하면서 하는 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독서 심신. 우리가 하는 것은 책 읽는 것은 정신건강 이전에 뭡니까? 마음의 건강입니다. 심신을 수양하고 되죠. 그래서 옛날 유학자들은 집을 나가서는 천하에 떠있는 벗들과 사귀고 집에 들어오면 옛 성년들의 처벌을 냈다. 이게 옛날에 성년, 여기 성비라고 하는 성현이라고 했죠. 성년은 성인과 현자입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을 구분 짓는데 인격의 완성자를 군자라 하죠. 군자도 등급이죠. 최상위 군자가 뭡니까? 성인. 그 밑에 군자가 뭡니까? 현자입니다. 현자. 합치면 성인이 되는 거죠. 그 성년들은 나가서는 천하에 떠있는 벗들과 사귀고 들어와서는 뭐한다? 옛 성년들의 체벌을 별거 아니지만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성년들이 왜 성인이 된 줄 압니까? 한유가서 사설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성인은 이랬기 때문에 점점 더 성인이 되고 소인은 이랬기 때문에 점점 더 소인이 된다. 그 이렇게가 뭔 줄 압니까? 성인은 자꾸만 뭔가를 배우려고 해. 성인은 이미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점점 더 성인이 되고 소인들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성인이 되어져가놨어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여기에 우리가 성인의 삶을 잡으면 저는 이것도 중요해요. 벗을 사귄다는 거 있습니까? 천하에 떠있는 벗을 사귄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사람은 뜻 있는 사람과 뜻 없는 사람이 있어요.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 소신이 있고 먼 세계를 바라보는 꿈이 있고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붙한다 이 말입니다. 만나면 맨날 주지 육림에 빠진 이야기하고 그저 오입질 이야기를 하고 남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거만 맨날 만나면 뒷담화 만나는 까는 사람은 못해. 만나면 맨날 뭐합니까? 남 욕만 하다가 집에 들어가. 남는 게 있습니까? 나의 인격수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화의 70%가 뭔 줄 압니까? 뒷담화죠. 아, 저도 뒷담화 하는데, 뒷담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만나면 뒷담화 엄청 합니다. 뒷담화는 저 대통령부터 저 밑에 가면 이래 뒷담화 폭도 엄청 넓어. 대화의 치날이 뭡니까? 남이야기. 그래서 여 지금 뭐라 했습니까? 천에 떠있는 법대로 만났을 때 뭡니까?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 인생을 이야기하든 철학을 이야기하든 가치관을 이야기하든 하다 못해 돈 벌을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도 성인이 되려고 하면 천에 떠있는 법을 만나야죠. 나가서 떠있는 법을 안 만나면 하다 못해 저는 그냥 두세 가지는 갖춰야 돼. 한 개만 갖춰야 돼. 그 사람 만나서 뭐가 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 안 돼도 돼. 뭔가 가치 있는 이야기 들으면 돼.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으면 제일 그러죠. 사람을 딱 만나 이야기하면 바로 나와. 뭔 줄 압니까? 인품이. 인품은 언어로 표현돼요. 그 사람이 쓰는 어휘가 있잖아요. 어떤 어휘를, 어떤 단어를 어떨 때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 현재 인품이에요. 그 다음에 단어 몇 개 만들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내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이게 책 읽은 그것 중에 한 게 책인데 복수량이 적은 사람은 쓸 수 있는 의미가 좀 제한돼요. 맨날 비슷한 말만 계속 써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예를 들어 50이 넘었다.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좀 더 다양해지고 나의 인품을 많이 하는 언어들이 나와야 돼요. 그 친구를 만났을 적에 내가 모르는 그 언어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은 내보다 책을 더 많이 봤던가 생각을 많이 했던가 사유능력이 깊던 사람 자꾸 만나. 그래야 나는 늘어날 거니까. 그런 사람 만나. 지금 말하면 그런 사람 만나거나 그 가치 있는 사람 만나거나 만나서 뭔가 나한테 덕이 되든가 돈 벌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든가 이도 저도 아니면 누구를 만나나? 만나면 즐거운 사람을 만나야 돼. 만나가 짜증나는 사람 말고 만나서 즐거운 사람 만나. 우리는 성경까지는 안 말하니까 천하에 뜯는 사람까지는 못 가더라도 만나서 즐겁거나 만나서 같이 있거나 만나서 이익이 되든가 이런 사람 만나고 들어오면 뭐한다? 옛 성경들의 책을 읽는다. 저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사마천이 말하기를요. 사마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역사가죠. 저는 동시한 막내라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가 누구냐니까 사마천입니다. 아예 혼자 엄청난 책을 써도 10년 동안 공연을 당하고 근데 그 사마천의 사기현전을 적어놓고 사마천이 말한 게 뭔 줄 압니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 책에 담아놨다. 그리고 덧붙이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에 되어있어요. 나중에 맹자가 뭐라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다. 왜? 살다 보면은 누구나 힘든 일을 만나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내만 불행하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요 짧은 시간, 올해만 딱 보면 유독히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100년을 나눠놓고 보면 불행은 다 똑같이 와, 그냥. 기회도 똑같이 오고 불행도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나만 불행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불행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안 좋은 그 방법이 뭔지입니까? 왜 세상은 나한테만 불행을 주는가 이러면서 술을 마시면 너무나 슬퍼하고 있다. 그 제일 안 좋은 방법이죠. 슬퍼하고 있다고 극복이 안 돼요. 근데 맹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 불행의 모습은 이미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고 극복해왔던 일이라. 맞잖아요. 내만 겪는 일은 없습니다. 나만 겪는 일은 없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극복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다 책에 들어있다. 그 사례를 간단히 적은 사기 열전이고 그 방법을 적어놓은 게 경전에 다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비자를 읽든 묵자를 읽든 노자를 읽든 장자를 읽든 맹자를 읽든 순자를 읽든
보세요. 들여다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나온다. 근데 왜 당신들은 책을 읽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책을 읽자고 나만 불행하냐면서 자신을 탓하면서 자기 인생을 깔아먹고 사느냐? 맹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 성년들의 책을 읽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옛날에 시험 보면 그냥 독서 3분과 들어봤죠. 신라의 원승왕대 독서 3분과를 설치하고 사람으로부터 이유가 뭡니까? 독서의 범위와 수준을 헤아려서 인재를 등록했다. 즉 과거 시험 없었죠. 신라 시대 과거 시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독서 3분과를 설치하고 그 사람 책 읽은 정도 얼마만큼 책을 많이 읽고 독서 수준이 어디냐를 헤아려서 사람 뽑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태학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태학에서 뭐합니까? 경학과 문학방면의 책을 감독했다. 경학은 경서죠. 이 경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경영학 가지고 경자를 쓰죠. 이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요. 과정의 경입니다. 즉 진열 경자잖아요. 그래서 이 경자가 경과 경로한쪽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저기서 여기까지 지내오는 과정의 경이에요. 근데 이게 왜 경리는 경자가 될까요? 그 과정에는 모든 인간은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 결국 뭡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이치가 있는 거죠. 그 이치를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면 그게 철학이라요. 철학은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일을 그 긴 과정의 일을 체계적으로 논리화시켜서 풀어내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중국 사람들이 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경영은 뭔 줄 압니까? 경영은 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보는 이 전 과정에 그 속에 이치가 존재하잖아요. 그 이치를 내가 잘 관리한다가 경영이에요. 경제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있는 지표, 수치를 계산해내는 사람은 그 경제죠. 가정경영은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흐름을 꿰뚫어서 그 이치를 규명해내가지고 잘 운영 관리한다고 가정경영합니까? 그래서 경영이에요. 경학과 문학 방면의 책을 감독했다. 고구려 사람들도 유목민족처럼 전투민족인 고구려 사람들도 문학 방면의 책을 봤다. 수서원 역사책의 소장과 열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사대부를 설명할지 뭔 줄 압니까?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산하고 벼슬한 사람을 대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벼슬하지 않은 산은 뭡니까? 독서하는 사람. 대부는 뭡니까?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 그래서 사대부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정립되면 뭔 줄 압니까? 벼슬하지 않는 사람을 산하고 벼슬하면 대부입니다. 따라서 사대부라는 것은 벼슬하든 안 하든 벼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대부인데 산은 만약 독서하는 사람이 되죠. 그 독서를 하는 줄 압니까? 언젠가 내가 벼슬할 수 있고 쓰임 수 있잖아요. 그 쓰일 때 쓸 수 있는 능력을 나는 끊임없이 평소에 갈고 닦는 겁니다. 그 앞 전제는 인품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의 직업이 뭔 줄 압니까? 독서입니다. 진짜요. 아니 조선시대 양반이 그 과거시험처가 벼슬 안 하면 뭐 하던가요? 책만 읽습니다. 선비는 책 읽지 손에 흙을 묻히면 안 된다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해 못한 우리 모친 말씀인데요. 모친이 하는 말이 옛날에 큰 선비가 있었는데 부인이 지금 마당에 뭡니까 곡식을 쫙 늘어놨어요. 그리고 저 밖에 일이 있어 나갔다 오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근데 이러면 남편이 안에 책을 읽다고 비가 오든지 말든지 부인이 갔다 오니까 비에 나래가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친은 자고로 선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어제 그래서 맞아 죽죠. 이 이야기 뭡니까? 옛날에 선비는 곡식이 떠내려가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선비 직업은 책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조가 쌤 학교 가라 어쩌다 뽑히면 벼슬하면 그때 정치하는 거고 나오면 또 책 읽는 거고 그럼 여자는 왜 되는 거고 그래서 묶고는 여자는 책 읽으면 안 되잖아요. 여자는 책 읽는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되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도덕책이 나오고 저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남자가 선비가 있습니다. 먼저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술상을 봐오라 했어요. 좀 이따가 술상을 봤는데 부인이 보니까 머리 수건도 그러더랬답니까? 머리카락 팔아서 술상 봐왔다 그래서 뭡니까? 부인은 현모 양처가 되죠. 현모가 양처가 되는 거죠. 남편 훌륭한 선비가 됩니다. 요새 같으면 훌륭한 선비를 집을 돈도 안 벌고 마누라 머리 팔아가지고 지금 술상 봐라 하면 바로 퇴출 이럽니다.
지금 마당에 곡식 떠드는데 책만 보고 있다 바로 4만 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면 정제 종상되어라는 거는 옛날에 그래도 지금하고 다르겠죠. 자, 넘어가서 한국의 독서 문화는 여기 유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이들 책 읽으면 천자문 떼거나 뭐 소학 읽고 축구도 읽고 문진법 읽고 사수상형 있잖아요. 논어명대 대학 중용 세경 서경 역경을 읽고 그러다 보면 어릴 때는 동몽이라는 게 동몽 아이들 교육책이죠. 소학 다음에 동몽 순서를 읽고 경몽 여기를 읽고 훈몽 자해를 조절을 읽습니다. 이게 다 유교 경전이에요. 우리나라 독서는 유교 경전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유교 경전을 먼저 읽어요. 그 다음 읽는 게 역사서 읽어요. 그 다음 읽는 게 개인의 글 읽어요. 요새는 경전을 꼴찌가 어려워. 꼴찌. 제가 공부해보면 한번 공부하면 저는 역사서가 제일 쉽고요. 왠 줄 압니까? 역사서는 국가 기준에서 정확한 어떤 체계라고 썼기 때문에 해석이 쉬운데 제일 어려워 개인 막 쓰는 거죠. 이건 지맘대로 막 써가지고 체계가 없으니까 해석이 힘들어요. 근데 자 옛날 사람들은 왜 어릴 때부터 제일 첫 번째 책이 경전이었을까? 이건 퇴계선생도 경전부터 읽게 되고 율법도 경전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왜 경전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경전이라는 게 철학서에 가까워서 올바른 인간 만드는 책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책 읽기 첫 번째는 올바른 인간이 돼야 돼. 올바른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역사서를 보라. 왜? 역사서에는 사람들이 살아간 삶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올바른 인간이 되고 올바른 인간으로서 판단 능력이 정확하면은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정확해. 근데 내가 올바른 인간이 아니면은 이 역사서를 읽으면 잘못 판단해. 아, 이거 나쁜 것만 배워, 나쁜 것만 배워. 원래 사람은 나쁜 거 배우는 게 즐겁죠. 제가 보면 사람이 즐거운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즐겁고, 나쁜 거 하면 즐겁잖아요. 몰래 하면 즐겁고, 그죠? 똑같은 것도 하지 마라 하면 진짜 즐거워요. 하라 그러면 하기 싫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독서는 다 유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독서문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서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성리학이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하시는 사전 계층, 역사 담당 계층으로 성리학 고려 말 조선. 즉 유학하고 성리학하고 같이 갖고도 다르죠. 유학 안에는 뭡니까? 성리학을 기준한 그 이전 유학과 그 이후 유학이 있죠. 그래서 성리학을 우리는 신유학이라고 해요. 실제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죠. 주의. 그 이전에 그 유교하고 성리학은 많이 다릅니다. 이전의 유교에는 없는 게 있어요. 본체론이라고. 자연의 이치, 사람의 이치가 없어요. 거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많은데 근본 이치를 공부하는 게 좀 약해요. 근데 성리학은 뭡니까? 자연의 이치, 사람의 이치를 공부하여 그래서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가 같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함께하면 그가 진짜 올바른 사람이 되는 없어요. 불교는 3000년 전부터 이미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죠. 그 깨우친 학문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불교가 깊죠. 자, 그래서 성리학이 뭔가 신유학을 성리학을 하는 이유는 성은 성품이고 리는 이치죠. 인간의 성품은 성품을 연구한 거죠. 인간의 성품은 본디 선하다 맹자 아이다. 본데 악하다가 아니고 인간을 나쁜 거 좋아한다. 성, 악설의 순자. 그거 성을 공부하니까 뭡니까? 성이고 리는 뭡니까? 우주 만물 삼다 만상은 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아서 이치에 맞게 살면 탈없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도를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성량은 이치하고 성품의 문제인데, 그죠? 이게 들어온 이후부터 뭐다? 독서가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뭐하고 관계된 줄 압니까? 과거하고 관계돼요. 우리나라의 과거가 제대로 성직이 고려에 들어야 되죠. 고려 4대 임금 광종 때 뭡니까? 노비 안금투부와 동시에 과거제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유는 시험 쳐서 인재 뽑는 겁니다. 그럼 굳이 어떻게 뽑았을까요? 그냥 집안 좋은 사람은 그냥 뽑히는 게 엄수제처럼 뽑는 거예요. 시험 쳐서 이제는 관리를 뽑으면 어찌 됩니까? 시험에 붙들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 신흥 4대부가 특징이 뭡니까? 1176년에 무신한 이래로 무신정권 하에서 저것들끼리 해보니까 안 되니까 과거 시험을 쳐서 지방에 있는 인문학적, 그죠? 유학자들 꼭 올린 게 뭡니까? 신흥 4대부고 이게 나중에 원나라로부터 그 익제 이전 이래로 중국의 성령을 받아들인 학자들의 신진 4대부예요.
이 사람들은 뭡니다? 과거 시험을 쳐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쿠데타. 저는 이승기가 한 거는 역습혁명이 아니고 쿠데타예요. 혁명은 뭔 줄 압니까? 당대 백성의 70% 이상의 찬성을 해야 돼요. 쿠데타는 백성의 찬성과 관계없고 힘을 진 군인의 권력을 찬탈한 게 쿠데타예요. 이승기는 지방의 군벌이 힘을 진 군을 찬탈한 거예요. 그죠? 조선의 태조, 정종, 태종 때까지도 고려 사람, 조선에 만든 사람 많았거든요. 자, 그건 뭐, 그렇지만 조선은 완벽하게 과거 시험 치는 나라예요. 과거 시험 치는데 그 안에 무슨 과목이냐? 매우 중요하잖아요. 고려 시대도 과거 시험 쳤죠. 그래서 빈곤과 고려도 과거 시험 쳤죠. 과거 출제하는 사람 지공부를 했는데 조선은 고려보다 훨씬 더 철저한 과거 시험 못 갑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무엇이 나오느냐가 공부 방향이 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격적 독서인데 이 독서가 여기 보면 문제가 많아요. 왜? 과거 시험을 위한 독서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독서가 많은 거예요. 진짜 원래 독서는 뭡니까? 내 마음을 수양하고 심신을 수양하고 올바른 인간이 되고 세상을 좋아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조선시대 독서 제가 보면 대부분 과거 시험 합격하기 암기 위주 독서를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독서 문화가 제대로 성장한 그런 유교가 들어오고 성략자들이 권력이 고려 말부터 조선 초부터 그랬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봤습니까? 육아, 경전, 시문, 시와 문. 이게 옛날에 꼭 우리는 지금 문학 안에 시가 들어있잖아요. 문학 안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는데 옛날에 꼭 시문이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려 전기에 있잖아요.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 두 명이 있어요. 정지상이라는 사람하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지상은 한시를 잘 쓰고 김부식은 한시 빼고 다 잘해요. 삼국사기는 김부식만 합니다. 한시 빼고 다 잘하고 정지상 한시만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래요. 김부식이 다 잘하지만 한시는 정지상이 잘하게 됐어요. 그 김부식이 열받아 화가 나 어느 날 묘청이한테 정지상을 죄도 없는 정장 묶어가지고 죽였어 그냥.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김부식 보고 최고 한지 잘하는 이래서 왜 죽였부십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이건 여부터는 진짜 김부식의 꿈에 뭡니까? 그날 저녁에 술을 마시면서 한시를 막 주고받는데 김부식이 한시 글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요 한시 이게 아닌데 뭔가 요 다른 말을 써야 된다고 고민하다가 잠을 딱 자는데 꿈속에 정지장에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부식아 빙신아 그 글자 말고 저 글자 넣어봐라. 꿈 깨고 그 글자 넣으니까 한 시간 넘지 않겠더래요. 자, 여기서 아니 시 빼고 다 잘한다 그런데 왜 정지상을 죽였을까요? 이 조선조사에서 문학의 70%는 한시고 나머지 3분이 되고 문학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옛날 문지만 보세요. 왜냐하면 뭐냐면 다 본질은 한시만 있어요. 뒤에 기록 이런 거는 잡다함으로 정리되고 별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옛날 의학자가 쓸 수 있는 문학은 한시. 물론 비슷한 형식의 중국사람 사, 부 이런 거 쓰지만 결론은 다 시죠. 그래서 시가 중심이 되가 시, 문은 산문에 가까운 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이래 적용했다 했죠. 자, 그래 적어놨잖아. 선비 계층의 주업은 독서. 이 주업이 독서라는 것은 수많은 부인들의 피땀 흘린 고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직업이죠. 이 직업입니다. 그죠? 네. 독서를 통해 덕행과 학식을 쌓다. 그래서 옛날에 독서 토론 연구반도 해요. 어디서? 서당, 서원, 향교, 성균관, 관 못하네요. 그죠? 서원과 향교는 다르죠? 향교하고 성균관은 뭡니까? 공립학교고, 서당과 서원은 뭡니까? 사립학교죠. 네. 서당은 보통 일반인 대상에 그냥 자질구레한 그냥 초등학교고, 서원은 부자하고 요새는 따르면 턱 먹고 자유는 사립학교 정도 되는 게 서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이 힘이 너무 세죠. 지방에 힘 있는 집 아들이 다 먹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서원 힘이 너무 세가지고 사또가 골 수령되냐면 서원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서원의 폐해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서원의 폐해라고 막 제가 서원 공부를 하고 사람들하고 서원 강의를 하면 서원 비판을 자꾸 하니까 서원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안강이니까 옥산서원 거기도 거의 원래 절이 있었죠. 보통 서원을 지금 서원에 재정적 지방 그 받침을 절에 하나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먹고 놀면서 너무 저를 괴롭혀가 스님들이 많이 서울에 불 지르고 도망가고. 그런 서울에 불 탔다 중에 칠하는 스님들이 불 지르고 간 거 많아요. 너무 이 유학자들이 벨랑하죠. 그저 대원군이 폐해라고 한 거죠. 물론 존경하고 대단한 선도 많고, 제 말하는 그런 것도 많다는 겁니다. 이 한교 반대로 뭔지 압니까? 한교에 그 가르치는 교수라 하는데, 한교 교수가 7급쯤 돼요. 종 7급은 아무도 안 와. 그래, 한교 교수를 뽑는데 사람들이 안 와. 임금도 낮고 대우도 낮으니까 안 와. 그래서 조선에게 막 회의를 해. 향교에 도대체 우수한 선생을 모실 수 있는 방책이 뭔가. 그래가지고 성호 얘기 말하면 방책이 뭐 다를 밖에 없지 뭐. 돈 많이 주고 직급을 좀 못하. 돈 많이 주고 직급을 좀 못하. 그 이야기라요. 그래서 안 온다. 그래서 향교 선생 뽑는 난리가 힘들다죠. 자, 그 얘기부터 예선인의 독서법이죠. 이황, 태계 선생. 독서의 요체는 어떠고 저떠고 쫙 씁니다.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태계 선생 한번 만약 바쁘게 넘어가고 예사로 외기만 할 뿐이라면 이것은 장구를 들은대로 말하는 나쁜 버릇에 불과하다. 비록 천편을 다 외우고 머리가 휘도록 경을 이야기한다면 무슨 일이 있겠는가? 여기 있잖아요. 은행을 마음에 본받아서 조용히 찾고 가만히 익힌 뒤에야 비로소 학문을 진전시킨다. 태계 선생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뭡니까? 독서가 뭐다? 성현의 은행을 내가 마음에 본받아서 그래서 낙거화해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외우면 마음입니까? 지금 외웠다 이 말입니까? 천편 다 외우면 마음입니까? 달달달 외우면 마음입니까? 이 말입니다. 요즘에도 내 책 읽고 외운 걸 자랑할 사람 많아요. 그럼 댁에서 외우는 건 아무 짝에 쓸모없다. 이해 안 하는데 뭐, 실천 안 하는데 뭐. 태계 선생이 일본이라 제가 또 학교대인데 되게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압니까? 태계 학문의 바탕은 뭐다? 실천. 내가 아는 바 실천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실천하지 않는 거는 뭡니까? 독서가 아니라 이랬어요. 이거 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뭡니까? 도가 뭔 줄 압니까? 도는 우주만물 삼남만상 인간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어. 깨달으니까 도가 아닙니다. 깨달았어. 그것을 실천한다. 실천한 데다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뭔지 압니까? 실천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게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착각이 내가 이치를 안다고 수익을 기르고 한복에 기르고 나는 오늘 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뭐 알면 뭐 압니까? 실천 안 하면 모르는 거 똑같죠. 우리가 하는 모든 독서의 요체는 뭐다? 알아서 내가 실천한다. 그거 독서죠. 알고가 있는 건 요새 필요 없어요. 요새 더 필요 없어요. 솔직히 옛날에 외우는 거 대단한데 왠지라면 책이 귀할 때 외우는 거 대단해. 지금은 필요 없어요. 왜? 휴대폰 두고 딱 두드리면 다 나와요. 아닙니까? 제가 20년 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적에는요, 학교 사이가 휴대폰 못 보게 돼 있잖아요. 저는 요새 강의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다 내놓으세요. 그러고 어떤 특정 단어가 나중에, 자, 지금 휴대폰 찾아서 검색하세요. 이래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휴대폰 검색 중에 네이버 검색 중에 엉터리도 많이 있지만은요, 제대로 된 검색을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난 거 많이 있어. 굳이 이거 뭐 고민할 필요를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거기를. 그럼 너가 해야 될 건 이거를 휴대폰 검색하면 나와 있는 거를 외우는 거는 불필요하다. 말라고 외우는 검색하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 외우지 말고 이거 이해해서 써먹거나 응용하거나 실천하라. 근데 왜 학교에서 자꾸 그거 외우라 그러는지 외울 필요 없다는 거 외우지 말라 그래요. 요새 백과사전 그 필요 없고 백과사전 두드리면 다 드리니 뭐 백과사전 봐요. 외우는 거 치면 안 돼요.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실천하거나 아니면 공학적으로 응용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휴대폰 나누고 순간에 우리는 현적. 그 태계성 시대는 그 휴대폰 없어질 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천편을 외우고 머리가 히드로 경을 내가 뭐 하느냐 이해하고 실천하는 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글귀를 자세히 알았기에 강론할 때 마치 자기 말을 외는 듯 하였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대개의 독서법이죠. 책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글귀 한 개 한 개를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강론할 적에 태계가 대학 중요 강의하는 글들이 있는데요. 태계가 대학을 강의할 적에 어땠을까?
그 책에 있는 이야기를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철저하게 이해하고 글자 하나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말, 퇴계가 읽은 책은 너덜너덜해서 다른 사람은 읽기가 불편했다. 퇴계는 책을 하고 받으면 그 책을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할 때만 뒤지고 뽑고 또 뽑고 글자 한 개 다 찾아가는 바람에 퇴계가 읽은 책은 남들이 읽기 곤란합니다. 너무 너덜너덜해가지고. 근데 요새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여기도 도서관입니다만 저도 그 도서관 일하는 그 관계자들,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학 도서관 여기 울산대 때도 그 도서 40만 건 뭐 불태우는 거 없앤다 뭐 이러다가 막 와대 나오라는데 그 버리는 책 중에 있잖아요. 새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요. 왜 새 책을 버립니까? 이유가 단순하죠. 대출 실적이 없으면 버리잖아요. 책은 계속 들어오는데 대출 실적이 버리가 뭔가 자꾸 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버리는 기준이 새 책이잖아요. 근데 새 책만 버리는 건 괜찮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귀한 책을 버리는 가치고 귀한 사람들도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버리는 게 좀 단락해가지고 돈 주고 사기 힘들면 많이 구하기 있는데 왜냐면 진짜 가치 있고 재밌는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 저기 도서관 관계자분들 계신데 진짜 비싼 돈 들여 책 사고 잘 보관했다가 한 번도 안 보고 다시 또 버리고 바쁘기 버리고 사고 버리고 바쁘고 제가 버려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몇 개의 도서관 정도 전국에 몇 개 정도는 모든 책을 다 보관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 시대의 이 책이고 그 시대마다의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은 좀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모든 도서는 보관할 필요가 없고 한 개 정도만 그건 좀 필요하거든. 다 전자책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의 책 한 권을 너덜너덜하게 읽은 적이 있습니까? 요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다 이해할 때까지 글자 한 개가 다 파악될 때까지 읽어서 여러분의 책 중에 너덜너덜한 게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는 저렇게 버리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조계종의 불교본 유명한 스님 중에 뭡니까? 갑자기 제가 그 대가국사 얼침 말고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있죠. 조계종을 창시한 분 있잖아요. 그 진울 스님이 대단한 분이긴 하죠. 그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해가지고 조계종은 선종 입장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죠. 선종 중심일 뿐이죠. 선종에서 교종을 통합했는데 그 대단한 보조국사니까 나라에서 생겨난 소리잖아요. 이 진울 스님이 이제 고려 개성에서 강원도 쪽으로 이리씩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열몇 살짜리 새파란 학생 배우는 스님이 팔딱 국사의 길을 막아요. 아니 요새 주지스님 길도 막으면 큰일 나는데 요새는 절이 좀 나아지 좀 옛날에 절이 저 기강이 너무 세가지고 힘들어요. 절이 힘든 사람 많아요. 제 아는 분도 옛날에 절에서 유명한 스님을 모시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뜨들이 패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속한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만큼 절이 엄격했다 이 말이 좀 무섭기도 하고인데 근데 그냥 스님도 그런데 지금 국사를 그 길을 탁 막 그것도 열몇 학생이 그래가지고 그 진울 스님 모신 스님 비켜라 니 뭔데 내가 스님이라고 뭐하는 학생 니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도 나는 지금 저 국사님께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 도대체 뭐 물을 낀데 그럼 가만히 좀 물어봐서 너가 본 불경이 뭔데? 나는 천수경 봤대요. 천수경 막 그냥 개랑소나 보는 경우는 천수경만 했는데 뭣도 봤는지 이래 된 거예요. 최소한 건강경, 화엄경, 연화경이든 뭐든 법화경 다 봤느냐 물어보니까 천수경밖에 안 봤는데요. 야, 니 천수경만 보고 지금 국사를 공부도 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스님이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진울 스님이 대단한 줄 알았던데 다 허명이었구나. 내가 괜히 먼 길 찾아왔고 그걸 가는 길. 그 말을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듣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자 좀 불러오라니 이래 되는 거죠. 감히 쳐내보고 니한테 실망했다고 가르나면서 그래 니 왜 그런 말을 할까? 스님 나한테 난 천수경밖에 안 읽었대. 다시 물어보고 천수경 몇 번 읽었는지 물어봐요. 그래 니 몇 번만 읽어. 제가 정확하게 토시 한 장 배우고 1000번 읽어서 그랬어요. 그럼 다른 경전 읽어서 아니냐? 아니요 천수경 5000번 읽고 나니까 나머지 경전 읽을 필요가 없던데요. 이치가 다 똑같아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더래요.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선생님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몇 개를 물어보니까 물리가 다 깨친 거 맞아. 그래서 이 스님 학일스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를 읽어도 너무나 정확하게 수천 번 읽으면 이치를 통하는 게고 10,000번을 읽어도 그냥 읽으면 통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책 뭘 읽었는지 몇 번 읽었는지 들고 수준을 가늠하고 자리를 물리치니 나는 있는데 읽고 싶지 않다.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울스님 대단하니까 인정한 거죠. 그래서 진울스님 다음에 도통을 그분이요. 학일스님 그러고 막 천승이 5,000번 거죠. 태계스님이 뒷짝에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어도 한 권을 읽어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머지 안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계속 본다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라고 율곡 선생의 방법이죠. 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몸으로 행하지도 못한다면 그런 제대로 그럴 뿐이요 또한 나는 나대로 나일 뿐이다.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한다. 이 입으로만 읽는다가 옛날 사람들이 하세요. 하늘 천다 이래가 중얼중얼 입으로 외우는 거죠. 옛날에는 읽는다가 송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몸으로 행하지 못한다. 실천이잖아요. 요 말은 읽고 체득한다는 것은 의미 파악된 거고 몸으로 행한다는 건 실천하잖아요.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뭐다? 그는 그냥 그릴 뿐이고 나는 또한 나일 뿐이다. 이 율곡이 엄청난 명언입니다. 읽고 체득하지 못하고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그리고 나는 나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다 놓는다는 소리. 그 유명한 미라일의 박지원. 요즘 부지런히 독서한다는 사람들은 거친 안목으로 내용 없는 글들을 뒤집는다. 이것은 이른바 술찌꺼기를 먹고 취하려는 자들은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요건 무슨 말이실까요? 요즘은 부지런히 독서한다는 사람들은 거친 안목으로 내용 없는 글들을 뒤집는다. 이 말은 요새 부지런히 독서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반들 책은 안 읽어 열심히 읽어요. 근데 안목이 없어. 읽어야 될 책은 안 읽고 쓸데없는 책 많이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학원에 가보면 논문 딱 보면 그거 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지도교수들이 가르치거든요. 딱 이래 보면 걔가 인용한 논문을 봐요. 그만 보면 수준 나온 대로 하죠. 왜? 무슨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무슨 논문을 받느냐. 그게 그 사람 안목이거든요. 즉 책도 무엇을 받느냐가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야기하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새는 부지런히 한다면서도 거친 안목으로 내용 없는 글들만 뒤척인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보는 책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책을 읽는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재미있고 수준 즐거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새 출판 계통인데 좀 비판하는데요. 요새는 출판의 흐름이 뭐냐면 에세이 같은 게 너무 많아. 신변 잡기 비슷해요 하면서 제가 본 에세이들의 상당수가 뭔 줄 압니까? 신변 잡기도 진술하지도 않아요. 꾸미는 거예요. 여기저기 검색해서 싹 뽑고 지말 넣어가 문장 만들어가면 꾸미는 책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책은 글은 짧고 읽으니까 또 한글이 좀 짧아요. 요새 길면 안 되는 시대니까 글은 짧고 내용은 쉽대 여기저기 발췌가 이쁘게만 적어놔도 책 쪽에 뭐가 없다? 진실이 없고 의미가 없고 부장에 포장한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런 에세이가 이게 포장을 잘해가지고 잘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진짜 깊이 있고 의미 있고 진실이 담겨있는 책들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안 팔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뭐가 취하라는 자료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솔직하게 없어도 못 먹는 수가 있으니까요. 정약용 다산 온 세상을 거느리고 온 천하를 모아서 광대와 영광노름을 하는 것이 과거의 학문이다. 과거에서 비판 시험 보면 지금 입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입시도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는 거, 안 해야 될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석 빠지게 배워가지고 들어가면 다 불필요하고. 그죠? 수학은 논리적으로 그 이해력을 키우지만 너무 어렵게 내니까 사실은 학교 교실에 10명도 한 3-4명 배우고 나머지 다 자고 포기하고 이런 게 잘못된 거죠. 진짜 가르쳐야 될 거 가르쳐야 돼. 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경리에다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제가 하고자 하는 경리라는 밑바탕을 단단히 올바른 인간이 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올바른 인간에게 갖춰야 될 가장 최고 마지막 게 뭔 줄 압니까? 맹자가 말한 이, 예, 지가 제일 마지막이잖아. 왠 줄 압니까? 모든 철학, 모든 사유, 모든 인간에게 마지막은 지혜예요. 지가 뭡니까? 십이지심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사유 능력의 마지막, 올바른 인간의 마지막은, 철학의 마지막은 판단 능력이에요. 근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려면 내가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잘못을 꿰뚫어보고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보고 꿰뚫어서 고치는 것을 우리는 의뢰하고 고쳐지면 인이 되고, 그래서 올바른 인간이 되면 예라는 건 저절로 갖추어지는 거죠. 그 다음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돼요. 그게 인의 예지 중에 지죠. 그래서 경제를 먼저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역사서를 보면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보일 줄 안다는 거예요. 모르고 보면 나쁜 것만 배워야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것도 열심히 잘 배워요 또. 그죠? 그래서 경전 문제입니다. 정조임금이죠. 조선의 500년 역사에 가장 책 많이 본 임금이 정조임금이라고 하죠. 정조는 이야기하죠. 다양한 책의 섭렵을 통한 치우치지 않는 독서. 요런 책만 딱 보고 저런 책만 딱 보지 말고 골고루 본다.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요 밑에 축적되는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책을 읽었느냐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나는 어떤 책을 읽었는가. 남들이 읽었다고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세상에 유명하다고 다 읽을 필요가 없고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 해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맞는 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봐도요, 진짜 나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책들이 다 무조건 옳은 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대면 지금 읽어도 재밌어요. 진짜 대면을 줬잖아요. 있어봐 읽고 얼마나 재밌는데 별 얼마나 굳이 대단한 책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쉬운 책 속에도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다가 아무짝에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맞는 책을 보세요. 물론 추천작 중에 봐야 될 책들이 꼭 몇 개 끼어 있어요. 예를 들어 레비스트로스 슬픈 일 다 보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있잖아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인가 톰 소이어 모험 이런 거 보면 좋아요. 그 속에 가만히 보죠. 굉장한 진실이 다 담겨있죠. 진실은 우리가 어렵다는 책에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진짜 특별한 것, 찾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찾는 특별한 것은 어디에 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것은 일상에 있어요. 일상에. 우리는 일상에서 있는 특별한 것을 끄집어내고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일상은 아예 무시하려고 특별한 것만 쳐다보고 가가지고 뭔가 특별한 것만 찾다가 알고 보면 지금 없어. 지금 자기가 특별하지 않은데 굳이 특별한 걸 찾아. 진짜 여기 있는데 여기 지역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특별한 것은 특별한 데 있지 않고 그냥 일상 속에 있으니 그 속에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그거를 깊이 탐구하면 됩니다. 니체는 다 통합니다. 시향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한 사람, 니체를 공부한 사람, 쇼펜하우어를 공부한 사람 다 뭐라는 줄 알고 올라가니까 다 불교하고 비슷하고 하더라. 불교가 영향을 받았다. 불교에 영향을 받았는 거. 이 말은 제가 말하면 영향 안 받았어요. 아니 플라톤이 불교를 배웠겠습니까? 안 받았고 왜 올라가면 비슷해졌을까요? 플라톤,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철학의 기본 대상은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데 인간의 이치라는 것은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70% 같아요. 정점에 가면 인간을 공부하기 때문에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유교, 불교, 도교 다 통해. 그냥 경지 올라가면 통하는 구석이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그죠? 골고루 요거만 축적되는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뭐다? 어떤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익도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익의 독서방법. 저는 이익의 독서방법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거죠. 나는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늘 의문이 든다. 착한 자는 착한 쪽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악한 자는 악한 쪽으로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는 착한 가운데도 악함이 있고 악함 가운데도 착함이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노루와 같은 경기를 배울 때도 반드시 의문을 품어야 한다. 이 대단한 말이죠. 공자님 말하고 더 맞을 리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전량 저술의 역사를 읽을 때도 선인과 악이를 뚜렷하게 갈라놓는 것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조선에 왜 제가 보니까 태부하고 거의 뭐 태부한 줄 압니까? 제가 만약에 조선의 성례가 대단하긴 한데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벽이단 주자의 학설 외에는 학설 인정을 안 하는 게 조선입니다. 주자 학설 외에 이야기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학설은 폐쇄되는 거잖아요. 왜? 유교의 그 많은 맹자만 해도 주자 만의 학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게 많을 뿐이지 절대성은 없습니다. 다양하게 해석 가능해야 그게 발전하는데 조선은 주자 외에 모든 이야기는 죽음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은 해석이 다양화가 있어야 발전한다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발전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략이란 말이고요. 바깥으로 널리 배운다. 신문 자세히 묻는다. 묻는다. 그 누구에 묻는다가 있고 내가 좀 의문을 갖는다고 합니다. 묻는다. 의문을 갖는다고 합니다. 신사 신중하게 생각한다. 명백하게 분별한다. 분별한다가 아까 제가 올가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독행 성실하게 실천한다. 성실하게 실천한다. 모든 독시의 마지막에는 실천한다. 근데 정작이 말했죠. 오늘날 독서하는 사람들은 박하게만 집착할 뿐 나머지 4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요건 정략의 5학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래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바깥 두루두루 늘 읽기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자 이건 제 하는 마무리 말이죠.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첫 번째 책을 읽기만 읽으면 안 됩니다. 뭐합니까? 반드시 사유를 해야 됩니다. 사유하는 독서입니다. 사유하지 않는 모든 글쓰기 이름은 책일까 가장 사유가 없는 글쓰기는 어느 유희에 불과하다. 이 말이 있거든요. 생각하지 않는 글쓰기는 어느 유희에 말장난할 소리죠. 사유 없는 독서는 그냥 뭔 줄 압니까? 이거 제가 좀 심하게 사유하지 않는 독서 읽기는 뭡니까? 단지 백과사전이에요. 여러분이 사유하지 않고 책 읽고 외우는 거 백과사전 아닙니까? 그 검색하면 나오는 걸 내가 왜 흔치 닫고 앉았으냐 이 말이고, 그죠? 사유만 하면 안 돼요. 토론해야 된다. 왜? 토론 농사에는 동굴 속 철학자입니다. 왜? 사람들 가끔 보면요. 자기가 있고 자기 생각하면 이게 진실인 줄 알아. 자기가 읽고 혼자 생각이 진실이 될 것이 많아. 근데 제가 보면 틀린 게 많거든요. 우리는 왜 독서 토론을 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은 독서 토론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뭔 줄 압니까? 독서 토론 내가 읽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내 읽고 자랑하는 거 독서 하는 게 아니라 독서 토론은 내 이야기를 하고 나와 다른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된다? 나의 생각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나와 글 읽기를 통해서 내 생각이 객관화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 다 듣고 그거를 조합해서 내 생각이 이런 면에는 문제가 있구나. 내 생각을 다 듣고 고쳐서 나의 생각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토론 없이 내 것만 갖고 있으면 뭔 줄 압니까? 사이비적으로 교주가 되기 쉬워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토론 없는 사람은 동굴 속 철학자에 불과하면 지 자신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독서 토론 와가지고 남의 말 들으려고 안 해. 그죠? 가장 잘하는 토론은 뭔 줄 압니까? 잘 듣는 겁니다. 제가 경남대학교 독서 토론팀 교육시가 전국대 3등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만나가 이렇게 교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토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야, 그래서 뽑아오나 누구 뽑았냐니까 학과에서 말 잘하는 애들 다 뽑았대. 다 뽑고 시켰어요. 말 잘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래서. 그러면 교수님 누가 필요합니까? 2가지 조건. 아는 거 많은 사람하고 두 번째 잘 듣는 사람. 토론이 뭔데? 남 말 듣고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되는 1번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계속 말하려면 아는 게 말해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토론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30분 지나면 말빨 떨어지고 1시간 지나면 핸드말 또 하고 또 해요. 근데 던게 많은 사람은요. 눌변이어도 말이 시간이 지나서 빛나기 시작해요. 왜? 계속 신용이 나와요. 던거 없이면 말하면은 별거 없어. 이론만 가진 사람은 뭔 줄 압니까? 처음에는 대단하고 거창한데 몇 분 가면 재미없어. 저희가 똑같아서 또 씹으려고 하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던거 많은 사람은 뭔 줄 알아? 많이 아는 사람은 처음에 좀 어느라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게 나와서 대단해집니다. 그래서 제 말이라고
그죠? 제일 마지막으로는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마음이 같다면 그것은 책을 읽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기 전에 나가 있는데 책을 한번 읽었어. 읽기 전과 읽고 난 뒤에 내가 똑같아. 그럼 그 책 읽은 게 아니라 책을 읽었을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 때 잘 읽었다는 거잖아요. 읽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다. 책 안 읽는 거예요. 아니면은 되게 하나 가끔 마음의 변화를 줄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는 책을 읽을까요? 그 마음이 짙어지죠. 아까 나와서 안목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치 없는 책은 한 개도 없습니다. 왠 줄 압니까? 가치 없는 책은 가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아, 이런 거는 가치가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진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책을 읽고 난 뒤에 변화가 돼야 된다. 그게 진정한 독서입니다. 200의 원증이라는 쓴데요. 미인이 구슬을 읽은 발을 긋고는 방 안 깊숙이 앉아 고운 눈썹을 찌푸리고 있네. 다만 눈물 흘린 자국에 젖은 것만 볼 뿐 마음속으로 누굴 원망하는지 알지 못하겠네. 이 원증이 원망하는 마음이죠. 정이란 남자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다만 눈물 흘린 자국에 젖은 것. 이 여자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서서히 일어나서 나옵니다. 1번 문제, 이 여자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2번, 누구를 원망하는지 알지 못하겠네요. 이 여자의 원망에 대해서 누굴까? 3번 뭔 줄 압니까? 이 여자가 어쩌다가 여기 앉았을까? 그 시험 문제 내다가 학생이 황당해요. 이 여자가 왜 눈물을 흘릴까? 그 다음부터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근데 역시 젊은 아들 대단해.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이 여자는요, 그 첫사랑에 실패해가지고 차이가 충격받아. 이 집은 아무리 생각해도 구슬이 예컨 발이 있는 거 보니까는 이건 아무래도 옛날 요정 같은 데고요. 우각기가 안 나와요. 그러나 더 심한 거, 이 여자는 200이 원래가 옛날 한때 사귀던 여자였는데 지금 200이 너무나 잘 되고 자기는 뭡니까? 늙고 병든 기생이 돼가 저 방 뒤쪽에 앉아가 옛날 한때 사귀던 남자가 이래 가는 거 보니까 그냥 눈물방울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저는 답변이 좀 애매한 답변을 하나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 말씀 중에 사랑은 자유고 행복이어야 되는데,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자유고 행복인데, 사랑이 연애로 이어지면은 자유와 행복이 그때부터 저는 자꾸만 쪼그라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뭡니까?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어가기도 하고, 그죠? 일부 아버님은 5월 비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 사랑은 자유고 사랑은 행복인데 사랑이 연애로 갔을 때 진짜 행복한데 끝까지 계속 진짜 행복하냐가 문제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원망은 왜 그럴까? 사랑은 단지 연애로 안 이어졌으면 과연 원망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쉬움은 있겠지만 근데 사랑한 사람이 사랑한 여자가 나중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넘어서 연애를 한 거고 그 연애로 인한 아픔이 붙었기 때문이겠죠. 아픔은 단순합니다. 헤어진 거죠. 헤어진 이유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갔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사의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인간의 한 마음이 끝까지 쭉 이어지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뭡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계속 가야 된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행복론을 해서 그래도 꼭 그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이 여자의 눈물은 뭡니까? 상대는 높고 같고 나만 모른다는 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재미없는 강의는 무려 2시간이나 앉아서 들어준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